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이후 2부 모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기가 확장 기조를 나타내면서 선진국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 이벤트가 소멸된 만큼 코스피는 이익 모멘텀을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31.43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 강화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날에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5,028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1.84%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종료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조정한 것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미 중앙은행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시장 장기금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 방향성도 안정적이었던 만큼 FOMC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중국 관세 부과를 보더라도 미국의 의도는 유리한 협상으로 새로운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은 예상대로 자산 매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대외 이벤트는 마무리됐습니다. ECB는 매월 300억 유로인 자산 매입을 9월 말까지 유지한 후 10월부터 150억 유로로 줄이고 연말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2019년 여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어느 전문가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 2월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라며 힘들지만 버텨야 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NK투자증권연구원은 3개월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중국 관련 소비주인 화장품, 의류업종과 반도체, IT 가전업종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내외 산업 생산이나 고정비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소비 심리는 개선 추세로 수요 측 호조에 따른 소비재와 필수재 업종 역시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로 등락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점검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세에 오늘 뒷걸음치며 242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7포인트 오른 2432.18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합권에 머물다 하락 전환에 오전장 하락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면 3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와 의약품,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과 금융업, 보험업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0.31% 반등하며 48,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81%를 보이며 오름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3.75% 상승하며 3일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59%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나란히 순항 중에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강보합권에 묶여 있었고 포스코와 네이버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3.38포인트 올라 867.94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7% 급등하며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신라젠과 메디톡스, 나녹스, HLB 등은 하락세를 보였고 한편 CJ홈쇼핑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CJ E&M은 나흘 만에 1.4% 반등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3.04% 오르며 강세를 띄었습니다. 펄어비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네이처셀은 5일 만에 4.94%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대한항공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이 대한항공 주가가 약세입니다. 어제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약을 맺어온 정부 항공운송 의뢰인제도 GTR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는 공무원의 국적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운영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폐지하면 해외 출장 공무원들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나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외 여행의 수요가 늘고 항공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출장 환경이 변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 폭행 의혹 사건 이후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를 폐지하자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48% 하락했습니다. 1,150원 떨어진 31,8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따른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틀간 폭락했던 네이처셀이 15일인 오늘 5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검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을 허위광장 광고 정보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주식 관련 시세 조종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29%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한 1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이 신약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코아스템은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R을 개발했다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와 뉴로나타 R의 국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로나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코아스템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후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면 신약 허가 과정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상용화에 성공하면 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7년 동안 독점 판매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신약의 국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현재 심평원과 한창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로는 해당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아스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00원 상승한 1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초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매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통로로 자주 거론되는 업종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때문에 대기업들의 지분 처분은 물론 경영권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 SDS는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이서연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총 17.01%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 SDS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4.44% 하락하고 있습니다. 33,000원 떨어진 1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국동입니다. 국동이 식물줄기세포 의약품 및 건강식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국동은 자회사인 바이오밸류가 15일 바이오스마트 그룹 계열사인 오스틴 제약과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삼상배양금 관련 의약품 및 건강식품 개발과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스틴 제약의 관계사인 라미 화장품과 한생 화장품의 천연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뷰티 항장류 프로젝트와 연계해 원료 개발과 공급에 참여합니다. 바이오밸류는 홈쇼핑 시장을 통해서도 건강식품, 산삼 배양근 화장품 등의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홈쇼핑 업체들과 제품 개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식물 줄기세포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분야에서 14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동 관계자는 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국동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5%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원 떨어진 3,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DK락입니다. DK락이 한러 정상회담 추진으로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북러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러 경제 협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PNG를 공급하는 경로에 기대가 높습니다. DK락은 러시아 현지 합작사를 지난 2014년에 설립하고 RTN, CU, RS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고객사와 꾸준히 거래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가스 공사인 가즈프롬에도 현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DK락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4.77% 상승했습니다. 1,750원 상승한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양장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장 초반 오늘 빨간불 켜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보합권으로 들어서더니 하락 전환 후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68% 하락했습니다. 16.6포인트 하락했고요. 2406.8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하며 초반 상승폭보다는 좁혀갔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64.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업종은요. 의약품 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2.37% 상승했습니다. 업종의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3% 상승했습니다. 18,000원 올랐고요. 2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W 중해제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2.11% 상승했습니다. 850원 올랐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그려진 하이만 밴드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유유제약입니다. 1.61%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1.46% 상승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4.12%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6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 상승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3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가스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4%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광물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가 23.27%란 높은 상승률 보여주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00원 올랐고요. 19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시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8% 가까운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800원 올랐고요. 6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 업종이 보이고 있는데요. 3.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14.22% 하락했습니다. 33,000원 하락했고요. 19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INC입니다. 13.1% 하락했습니다. 21,500원 떨어졌고요. 14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5.01%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1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7% 하락한 은행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업종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 역시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 살펴보겠습니다. 3.03% 하락했습니다. 500원 하락했고요.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은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1.84% 떨어졌습니다. 300원 하락했고요.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1% 상승한 유통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센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 상승했습니다. 195원 올랐고요. 2,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H 살펴보겠습니다. 4.87% 상승했습니다. 270원 올랐고요. 5,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추얼텍입니다. 4.85% 상승했습니다. 1,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 상승했네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였던 대ITI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3%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260원 올랐습니다.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츠로시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 상승했습니다. 1,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84%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비아가 5.35% 하락했습니다. 470원 하락했고요. 8,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페24가 3.4%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7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업종으로 운송업종 살펴보겠습니다. 2.17%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강업종이 3.62% 하락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2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성-TNS가 3.3% 하락하며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0.21% 하락한 3일입니다. 5원 떨어졌고요. 2,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2,3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89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3,283억 원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6억 원 그리고 93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425억 원 매수하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77계약 그리고 4,652계약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4,081계약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바이오닉스진은 운영자금 130억 원을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K클래스-B 바이오 글로벌 조합이 보통주 153만 주가량을 주당 8,490원에 배정받습니다.
수성은 기타 자금 조달을 위해 각각 50억 원, 130억 원 규모의 담보부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 4%, 만기 이자율 8%, 사채 만기일은 2021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전환가액은 4,840원이며 전환 청구 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GRT는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에 관한 확정 사유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기준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와 6억 원 규모의 천연물 조직 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을 위한 동결 건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억 7천만 원 규모로 최근 일신바이오 매출액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01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로 약 1년 1개월이며 이번 계약 수준은 2018년 6월 14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닉스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4% 하락했습니다. 150원 떨어진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5,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RT입니다. 0.38%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원 떨어진 2,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신바이오입니다. 1.45% 상승했네요. 35원 오른 2,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캠텍이 세대 국제여행사 주식 4만 주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대금 상계를 위해 세대 국제여행사 대표인 피아웃 부순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오스테오닉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총 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솔리드가 종속회사 솔리드 윈텍의 주식 1,000만 주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유프렉스가 재무구조 개선 및 공정가액 반영을 위해 경기 안산시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봅니다. 네, 먼저 나노캠텍입니다. 나노캠텍 전일 대비 6.08% 상승했습니다. 390원 오른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스테오닉입니다. 8.53%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550원 오른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리드입니다. 전일 대비 4.99%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40원 떨어진 4,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프렉스입니다. 0.15% 상승했네요. 5원 오른 3,2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2018년 6월 15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주식시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완화적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점도표 상향 조정이 국내 증시 수급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6월 FOMC를 통해 확인된 기존 대비 빨라진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확인됐으나 시장은 대체로 평안한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미 연준의 긴축이 경기 성장에 뒷받침되는 점을 봐야 한다며 2013년 5월 신흥국 증시의 미국 급락세를 연출했던 주된 원인은 경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채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사한 점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긴축 발언 이후 채권 변동성 지수는 한 달 사이 약 50%가량 급등하며 장기 금리 급등세를 촉발했습니다. 반면 이번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강화됐음에도 채권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2013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미 연준의 현 금리 인상 기조가 급작스러운 금리 급등을 촉발시켜 시장 수급을 급락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양호한 무역 수지 경상 수직자가 국내 펀더멘탈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북한발 기대감에 원화 가치 절하가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그 5년을 저점으로 수급 환경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 마감 동시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원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145원 올랐고요. 4,965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플란트입니다. 13.85% 상승했습니다. 1,040원 올랐고요. 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쌍용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2.91% 상승했습니다. 140원 올랐고요. 4,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0.95% 상승했습니다. 3,500원 올랐고요. 3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6.25% 상승했습니다. 17,500원 올랐고요. 29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존비주온입니다. 7.41%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5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도입니다. 4.5% 상승했습니다. 1,700원 올랐고요. 39,4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맞췄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주식시장 전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완화적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점도표 상향 조정이 국내 증시 수급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6월 FOMC를 통해 확인된 기존 대비 빨라진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확인됐으나 시장은 대체로 평안한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미 연준의 긴축이 경기 성장에 뒷받침되는 점을 봐야 한다며 2013년 5월 신흥국 증시의 급락세를 연출했던 주된 원인은 경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채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사한 점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긴축 발언 이후 채권 변동성 지수는 한 달 사이 약 50포인트가량 급등하며 장기 금리 급등세를 촉발했습니다. 반면 이번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2013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미 연준의 현 금리 인상 기조가 급작스러운 금리 급등을 촉발시켜 시장 수급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신흥국 증시에게는 달러 절상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점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전개된다면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 증시는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양호한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흑자가 국내 펀더멘탈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북한발 기대감에 원화 가치 절하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근 5년간 저점을 기록한 점이 수급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전일 대비 0.80% 하락했습니다. 19.44포인트 하락한 2404.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0.19% 상승했습니다. 1.68원 오른 866.22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2,648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2,841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오늘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5,570억 원 매도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470억 원 매도하며 장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5억 원 그리고 78억 원 동반 매수하며 장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385계약 그리고 2,895계약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4,320계약 팔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이 2.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가 1.9%라는 높은 흐름 보여주며 마감했고요. 비금속 광물이 0.99%, 섬유의복이 0.4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업이 3.1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통신업이 2.24% 하락했고요. 은행업이 2.0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 2.68% 상승했습니다. 전기전자가 2.02% 상승했고요. 금속업종이 1.4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락문화가 0.92% 상승했고요. 방송 서비스가 0.8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담배가 0.85%, 운송부품이 0.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1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가 2.13%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운송업종이 2.02%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태원물산입니다. 오늘 상승 전환했는데요. 네, 전일 대비 29.97%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96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경농입니다. 네, 전일 대비 29.95%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100원 오른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비 종목입니다. 26.5% 상승했습니다. 37,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SDS입니다. 네, 14% 하락했습니다. 32,000원 떨어진 196,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INC입니다. 13.69% 하락했네요. 23,000원 떨어진 145,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노메딕스 종목입니다. 13.33% 떨어졌습니다. 2,100원 하락한 13,650원에 거래되고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사료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7,050원 오른 3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250원 오른 9,7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강 ILI입니다. 1,900원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8,2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480원 올라 상한가 기록했고요. 2,08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CL입니다. 14.23%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1,850원 떨어진 11,1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11.63%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1,500원 하락한 11,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판타지오입니다. 10.96% 하락했습니다. 65원 떨어진 528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CTC 바이오 종목입니다. 8.24%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1,400원 하락한 15,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의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장이죠. 월요일에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